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시공순위 99위 중견 건설사마저 직격탄을 맞으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특별성화 투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이 여수 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가 넥슨코리아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와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수분연자들이 그 이자를 떠안게 됐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여파로 시공능력 순위 99위의 중견 건설사마저 직격탄을 맞으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이 2022년 4월 이후 분양한 곳은 광주 2곳과 여수 2곳 등 모두 6곳입니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분양 물건 837세대 중 청약 접수 건수는 340건에 그쳤습니다. 59.4%에 달하는 497건이 최초 청약 당시 미분양된 겁니다. 추가로 몇 세대나 분양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광주 19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오면서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계열에서 좀 내놓고 토지도 매각을 내놓고 해결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이 입을 다물면서 정확한 부채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래은행과 이금융권 부채 등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듯 한국건설은 2022년 말 기준 이미 부채 비율이 389%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설업 평균 부채 비율 120에서 30%에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기업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채권단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쪽은 난리 났겠죠. 분명히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있을 건데 지금 워크아웃이 지금 두 번 밀렸다며요. 설 전후로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을 경우 한국건설은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99위였던 한국건설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8일 동대문구가 중랑천 야외 수영장에 있는 눈썰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중랑천 눈썰 매장은 2월 16일까지 어린이들의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되며 시설 정비와 위생, 안전 점검을 위해 매주 목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한파 등 기상 악화 시 안전을 위해 휴장할 수 있습니다. 눈썰 매장은 약 4,000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약 8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형 소형 썰매장과 빙어 잡기 등 체험 공간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2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한 휴게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눈썰 매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사고 방지와 안전 점검을 위해 2시간 운영 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교통, 문화, 그리고 평생교육 융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경기 광명시는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 상부 운동장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된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은 2021년 5월 착공해 2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말 준공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일반형 76대, 확장형 195대, 경차형 24대 등 총 367대의 주차구역이 마련됐습니다. 시는 주차장 준공을 기념해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1일까지 무료로 개방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급변하는 대외 통산 환경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대구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으로 5대 신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원 대상은 ABB, 반도체, 로봇 등 5대 신산업 중심으로 대개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를 열어 해외 시장 신수요 창출을 돕고 국제무역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 보험료 지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한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합니다. 시는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대구역, 서대구 고속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주요 도로 정비 사항으로는 파손 및 침하된 아스팔트 포장 정비, 노후 차선, 요철이 심한 인도 보수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강솔에 대비해 제설 차량과 살포기 등 제설 장비와 자재를 점검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관리 기관별 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일 횡성군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특별 성화 투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대회 개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9일 횡성군 둔내면 둔방일리 경로당에 이어 16일에는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화봉 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 몽초 소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며 둔내 웰리 힐리 리조트 경기장에서는 대회 기간 중 9일 동안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야외 무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횡성군 공급면과 둔내면, 안흥면에서 찾아가는 국가 암검진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추진됐습니다. 찾아가는 검진은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자 기획됐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별 나이별 자격 기준이 다르며 저소득층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주민을 대상으로 5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군은 올 한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선정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양성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성대학 사업은 산업부에서 뿌리산업 기술 인력의 안정적, 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기술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충북도립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미호강 인근 청주, 진천, 음성 3개 시군을 조류 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 및 운영합니다. 우선 미호강 주변에 소독 자원을 확대 배치해 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며 3개 시군 고위험 지역 가금 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합니다. 고위험 지역 내 검사 주기 단축과 시료 채취 시 농장 점검을 병행하고 미흡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사 증가가 없더라도 조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파에 의한 소독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조치하고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기계는 세척 소독한 후 외부에 보관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 오송읍 만수리 청주 오스코 건립 사업 현장에서 상냥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냥식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축사, 상냥고사, 무죄의 구호제창, 상냥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전시시설 만 31제곱미터, 총 3,393석 규모의 9개 회의실을 건립할 계획이며 미술관을 배치해 도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관 후에는 중부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전시 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충북도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하수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 안내와 정기 수질 검사 비용 절약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연구원 담당자가 해당 시설에 방문해 시료를 채수해 진행되며 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해당 시설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용 용도는 먹는 물 또는 생활용수이며 정기 수질 검사가 도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휴폐 없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치료 등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한파로 인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들이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철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노동자 채용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할 지역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용직 일감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자 채용을 촉구하며 앞으로 3주 동안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내 목수들은 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남원에서 6명, 또 신안 섬에 가서 3명, 그리고 또 외지로 여기저기. 건설 현장에서 국내 노동자보다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70%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최근엔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팀을 꾸려 브로커를 통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면서 지역 노동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공사 현장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개별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이런 형태 구조였다가 각 국가별로 그 국가의 브로커 같은 팀들이 구성이 되고 이 팀들이 내국인 팀장들을 앞세워가지고 현장에서 건설사와 고용교섭하고. 우리나라 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50만 3천여 명에 그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 일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수시 지원을 받는 여수 여천농협 보조금 사업에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여수경찰서가 여천농협 유기질 비료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천농협 측이 농민 A씨에게 비료를 지원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렸다는 KBC 보도에 대해 농협과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이제 그 영농 회장은 일단은 그 물량을 이제 그분한테는 안 줬지만 다른 분한테 다 이제 배분을 회차하라고 이렇게 이제. 여천농협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민 A씨 몫의 정부 지원 비료를 중간에 빼돌린 것으로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감독기관인 여수시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시는 갑자기 말을 바꿔 횡령 사실을 적시한 자신들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조작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천농협이 지원받은 유기질 비료 보조금은 3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인정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정식 말아가지고 해결된 거죠. 이런 법무과에는 최근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을 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농협과 여수시 담당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 특화대학인 국민대가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광주 AI 집적단지의 문을 여는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물에 가깝게 재현한 가상의 공간에서 모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대는 광주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차 분야 연구와 사업화, 인재 양성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초거대 AI 분야에 아주 특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터들이 이번에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도 속속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특화된 광주 AI 데이터 센터는 현재 260여 개사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790개사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향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실증 장비들 중심으로 기업 지원 사업들도 촘촘하게 준비해서 기업들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소와 기업들이 광주로 눈을 돌리면서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개발자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 물질이 초전도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전문가 집단에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과학혁명으로 불릴 만한 발견입니다. 지난해 첫 논문 발표 뒤 과학계에서 거센 논쟁이 있었지만 개발자가 직접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 양자산업융합선도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물질이 초전도체가 맞다고 확언했습니다. 메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거기에 갑자기 저항이 급격하게 딱 다운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재료적으로 보면 거의 초전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는
검증 자료에 대한 학술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연세대는 올해 6월 도입되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초전도체 물질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쿼터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실물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제가 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코카콜라도 테슬라도 지적 재산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연구와 논문을 통해 학술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수출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신안 흑산 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홍어잡이가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를 주로 잡던 자망 어선들이 홍어잡이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요즘 신안 지도 위판장에는 홍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새우젓과 병어, 민어 위판으로 이름난 신안 지도 송도 위판장.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홍어 2천여 마리가 판장 전체에 깔려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들어온 물량만 10여 톤. 이 정도의 홍어 위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 동안 200여 톤이 위판돼 15억 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어 어획량이 늘어난 데는 조기를 잡아야 할 어선들이 홍어잡이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조기 갈치도 많이 원래 잡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조기 갈치가 생산이 절되다 보니까 대체 품목으로서 어업인들 홍어를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에 입판되는 홍어는 충남 태안 해역에서 어획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자째 입판을 하는 다른 수협과 달리 일일이 무게를 달아 선별 입판을 해주기 때문에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송도 입판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자다 담아서 키로를 달지 않고 그냥 진열을 하는데 여기는 다 하나하나 키로를 달아요. 달아서 몇 그램도 다 따져주고 하니까 여기가 가격도 잘 나오고. 얼마나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쪽보다 한 20%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획량 급증으로 마리당 가격이 30만 원 선에서 10만 원대까지 떨어진 홍어.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별미를 맛볼 수 있고 비수기를 맞은 어민들에겐 기대치 않은 효자 어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수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은 2025년 개관 예정으로 지상 2층의 선소테마 영상 전시관과 한옥 화장실, 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공사비는 국도비 포함 약 150억 원 가량입니다. 여수 선소테마 영상 전시관 내부는 깨어난 바다, 되살아난 혼을 주제로 실감 영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해 시와 선소 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넥슨코리아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와 지난 15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도약과 아세안 국가와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라운드 앤 스토브 리그인 제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주가 유소년 축구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협약 기관 및 기업은 그라운드 앤 스토브 리그 성공적 개최, 제주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기틀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과 연계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면서 제주를 동계훈련 최적지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2월 26일까지 양평 빙송어 축제가 개최됩니다. 양평은 대한민국에서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죠. 양평의 맑은 물과 농촌 관광의 메카인 수미마을을 널리 알리고자 겨울을 맞이해서 양평 빙송어 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제10회 양평 빙송어 축제는 365일 축제로 유명한 수미마을에서 진행되며 눈과 얼음을 이용한 행사를 기호에 맞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평에서 빙어와 송어도 만나보고
다양한 겨울놀이와 따끈따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눈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린 눈이 녹아 얼게 되면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요. 도로 살얼음은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 미끄러운 만큼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50% 이상 감속해서 조심스럽게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